산업계 재편 과정과 이 돈의 흐름까지도 살펴보는 M&A 이야기 시간입니다. 김영진 M&A 연구소 김영진 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그동안 참 이 투자자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신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서를 10월 20일에 신일 산업에서 공시하면서 소강 상태였던 이 적대적 M&A 다시 공방전이 불이 붙었습니다. 신일 산업이 일단은 M&A 그중에서 적대적이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네.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예. 말 그대로 그 M&A 과정에서 이제 적대적이라면은 네. 매도자 측이 경영권을 내놓지 않겠다 그러는 걸 갖다 강제적으로 뺏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적대적 M&A가 벌어지는 회사들 보게 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공격하기 쉬운 회사.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대 주주 지분이 6월 말로 봤을 때요. 10%가 넘지가 않습니다. 경영권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10%가 넘지 않다 그러게 되면 얼마든지 그 뺐을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 뺐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그래도 네. 먹을 게 없는 기업은 적대적 M&A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가서 성공했는데 얻는 게 없다 하게 되면 공격자들 들어가지 않거든요.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수년간 아마 흑자를 냈던 기업으로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규모는 적지만 짭짤한 회사로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 M&A 세력들이 그간에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2004년도에 어떤 기업이 들어왔었냐면은 금호전기라는 회사가 네. 신일산업을 갖다가 적대적 M&A로다가 인수하려고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간의 그 신일산업에 대해서는 적대적 M&A가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된 기업이다 이렇게 내다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아무리 이런 게 있다 그래도 소액 주주들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다가 끌어들여야지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명분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일산업 공격자 측에서는 어떤 명분을 갖다 내세우냐면은 그간의 그 신일산업이 흑자를 냈는데 네. 주주들한테 배당을 안 해줬다. 주주 권익을 갖다 침해했다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영을 하면서 주주들의 권익을 지켜주겠다는 명분으로다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소액 투자자는 뭐 누구한테 넘어가든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마음이 형성이 된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영권이 취약한 데다가 또 소위 말하자면 알짜 기업이기도 하고 또 소규모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 M&A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일산업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적대적 M&A에 노출돼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올해 2월 이후에 신일산업 적대적 M&A 어떤 공방전을 2월 이후의 상황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닷없이 이제 뉴스 한 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천안에서 활동하는 노무사가 적대적 M&A, 노무사 직업으로다가 적대적 M&A 한다는 게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그게 2월 달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남 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 참여 선언을 했고요. 네. 이거에 따라서 정기주총이 이제 3월 달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3월 달에 두 축이 이제 표 대결을 갖다 가게 됩니다. 그럴 때 통상적으로는 이제 임원 해임 내지 선임을 갖다가 표방하는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임원 해임 을 갖다가 추진을 안 했습니다. 왜 임원 해임을 갖다가 하지 않았냐면은 그간에 그 신일산업이 적대적 M&A 노출되면서 이제 만든 방어적 장치가요. 황금 낙하산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초다수 결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황금 낙하산이라는 걸 간략하게 얘기하게 되면 현재 그 신일산업의 대표를 갖다가 해임했을 때 그분들 법정 퇴직금 외에 얼마를 갖다가 보상을 해줘야지 되냐면 30억이라는 현금으로다가 보상을 해줘야지 됩니다. 예. 또 이사 같은 경우는 20억을 갖다가 보상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규정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게 되면 신일산업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상당한 큰 자산이 이제 빠지게 되죠. 또 한 가지 그 초다수결 결의제라는 건 뭐냐면은 해임시킬 때 신일산업 주식 총수의 70% 또 그 참석 주주의 90%의 찬성을 받아야지 해임을 한다. 그래서 초다수결이다 이런 네, 맞습니다. 이거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 정기총에서는 해임을 갖다가 하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선임해서 나가겠다. 정관을 변경하겠다 이런 걸로다가 나갔었는데 부결이 됐죠. 이게 부결되면서 이제 M&A가 적대적 M&A가 상당히 소강 상태에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게 법정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적대적 M&A에서 나오는 이제 과정인데
1차 공방전은 황기남 씨가 신청을 해갖고서요. 예. 황기남 씨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냐면은 자격이 없는 주주다. 명의상의 주주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해갖고선 이게 경영진의 손을 들어주고.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렇다 보니까 황기남 씨가 아니라 두 번째 이제 협력자인 누가 나오냐 하면은 예. 윤대중 씨가 전면에 났습니다. 그래서 윤대중 씨가 이제 나와서 이제 똑같은 걸 갖고선 수원지방에서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10월 달에 임시주총을 갖다가 허가한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그 계류중에 있는 신주 발행 가처분 신청의 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임시주총 허가가 나옴으로 인해 갖고선 적대적 M&A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불꽃이 이제 튀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남 씨, 황기남 씨 측에서는 지금 현재 그 임시주총을 언제로다가 열 거로다가 보냐면 12월 초순경에 12월 초순이요? 네, 12월 초순경이에요. 이때 임시주총을 열어갖고선 다시 한번 그 표대결을 하겠다 그래갖고 소액 주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호적인 주주들을 갖다 아마 규합하고 있는 걸로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표에는 표대기는 한 11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12월 초가 될 수가 있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자, 앞서 신일산업 규모가 작지만 알찬 기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지분이라든가 뭐 자산 구조 어떻게 돼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될 텐데요. 네. 어떻습니까? 신일산업의 그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요. 네. 자산이 964억입니다. 부채가 577억이요. 아마 자막에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387억인데 그간의 그 잉여금으로 다 쌓아놓은 게 138억입니다. 이게 간간히 그 5년 연속 흑자였기 때문에 간간히 그 배당으로다가 나갔어야 되는 걸 갖다가 배당을 안 해주고선 잉여금으로 쌓아놓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그 자막에는 593억으로 나오는데 이건 아마 작년도 그 반기 결산이고요. 12월 말 결산으로 봤을 때 1202억입니다.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69억, 상당히 크게 이제 당기 순이익이 발생이 됐고요. 네. 시가총액은 10월 30일자로다가 보니까요 934억, M&A하기 딱 좋은 규모입니다. 이 회사의 그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김용 회장의 12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6월 말 현재로다가 9.9%, 황기남 씨가 갖고 있는 지분이 9.49%. 근데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황기남 씨의 우호 지분까지 포함했을 때요. 네. 약 18%. 그다음에 김용 회장 쪽에서는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14% 선의 우호 지분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갖고선 상당히 양측이 팽팽하게 지금 지분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걸로다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이 M&A 하면요 드라마틱하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야말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나오긴 하는데요. 자, 향후 소장님께서는 신일산업의 이 적대적인 M&A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양측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다 이렇게 아마 기사들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그 주주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말아보게 되면 양측이 원수지간이다. 죽기 살기로 싸운다 이러는데 M&A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양측이 싸우면서도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게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표 대결을 한다고 그러지만 양측이 실익이 없으면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팽팽하다고 했을 때 이제 협상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협상에 의하게 되면은 흔히들 공동경영, 지금은 니네들 우리 경영진에 참여를 안 시켜주겠다 하지만 어느 한편이 경영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게 소멸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그린메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간에 공격자 측이 우리가 이 정도 그 공격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있다. 이것을 경영진이 좀 보상을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영진이 이제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이게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흔히 그 적대적 M&A 하게 되면 주가가 급상승할 거다 해갖고선 들어오시는 주주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급락 형상으로다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상당히 많이 본다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는데 신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신일산업 무조건 적대적 M&A니까 들어가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상황을 상당히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주식 투자에 임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내다보여주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쭤보죠. 이게 지금 뭐 알찬 기업의 흑자도 나고 있는데 왜 급락 상황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와닿는다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참막하게 이 한번, 회사가 상한가에 간다고 그러게 되면은요. 예. 양측이 싸운다. 예. 아까처럼 뭐 임시주총 소집 허가가 난다 하게 되면 아마 며칠간 상한가에 갈 겁니다. 네. 하지만 임시주총이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 네, 임시주총에서도 공격자가 패했다. 네. 아니면 양측이 협의하에 적대적 M&A가 소멸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간에 올랐던 주식가가 며칠간에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상당히 큰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을 좀 주의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저의 말입니다. 흐름을 보면서 투자라는 건 꼭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 드렸고요. 지금까지 김영진 M&A 연구소 김영진 소장과 함께 신일산업의 M&A 과정을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